안녕하십니까, 김현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네시스의 핫한 전기차 민트 JW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카메라 사이드 미러가 달린 스파이샷과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먼저 스파이샷 설명드리기 전에 제네시스 민트 JW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차급은 컴팩트 크로스오버고요. 경쟁차종은 아우디 큐퍼 이트론 스포츠팩 또는 그냥 큐퍼가 될 것 같고요. 성능은 300마력 수준의 영구자석 모터를 전륜과 후륜에 2개 넣어 총 600마력 정도 될 것 같고요.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로 보여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배터리는 73kg짜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주행거리는 약 500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속도는 260km로 예상됩니다. 전면부에 2줄의 제네시스 시그니처의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위쪽에 3개, 밑쪽에 3개에서 총 6개가 달릴 것 같고요. 기존의 벤츠에서 자랑하는 그런 헤드램프의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전면부의 그릴이 밑쪽으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헤드램프 사이의 가운데에 전방 카메라만 위치하고 포인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차는 전기차다라는 것을 디자인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쉐입 자체는 2년 전에 발표한 제네시스 민트 컨셉에서 어센틱 엘레강스라는 표현을 써서 우아한 곡선의 미를 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뒤쪽으로 떨어지는 패스트백 라인입니다. 쿠페형 SUV답게 뒤쪽이 좀 빵빵하지만 루프라인 자체를 밑쪽으로 내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당하고 빵빵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GLE 쿠페라든지 X6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밑쪽에 크롬 라인으로 쭉 전면부 유리까지 테두리를 감싸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량의 높이를 보면 옆에 토요타 시에나가 있는데요. 높이가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UV 느낌을 날 수 있게 차 자체를 좀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어축 디자인은 도어 트렁크가 상당히 개방감 있게 SUV처럼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2줄의 헤드램프는 마치 벤츠에서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을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들고요.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유출된 스파이샷을 보면서 디자인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 스파이샷은 카메라로 장착한 모델인데요. 이미 작년 7월 정도에 국내에서 포착된 스파이샷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 카메라에 대한 분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개발이 완료돼서 국내 인증도 통과하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게끔 했다고 합니다.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한 거는 일본에서였는데요. 2018년도에 렉서스 ES에 전세계 최초로 적용됐고요. 그 이후로 아우디 이트론에 적용되었고 혼다 E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옵션을 나온다면 4번째로 출시되는 겁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에 샤크 안테나에 카메라가 달려서 룸미러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후방만 주시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현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룸미러도 카메라로 만들어서 이 3개로 모니터링해서 후측방을 모니터링 하고요.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 차에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양산차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 라인이 멈춰설 정도로 전자장비의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가 나오게 되면 카메라 센서, 비전 센서, HUD, 그 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 그 다음에 라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장착하는 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화각이 17도였던 것을 35도 정도로 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는 그 모습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좀 더 고도화되고 광각으로 되고 현실성 있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악천후시 빗물이 맺힌다던가 얼음이 쌓인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주변에 열을 가해서 이게 다 흘러내리고 공기역학적으로 물방울이 씻겨 나간다던가 아니면 표면에 발수 코팅을 해서 영구적으로 빗물이 잘 맺히지 않도록 한다던가 이런 실사용자 입장에서의 필드 테스트가 사전에 검증이 먼저 된 다음에 양산에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발표된 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보조금은 최대 1,900만원, 수소차는 3,7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경북에서 1,100만 원이고요. 세종시가 가장 적은 300만 원으로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수는 작년 대비 약 21%가 늘어난 12만 대 정도로 예상되고요. 수소차는 약 50%를 늘린 15,0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핵심은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건데요. 부가세 10%가 포함됨에 따라 기존의 모델 S의 롱레인지 버전은 보조금 50%가 확정이 되었고요. 스탠다드 버전은 100%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보조금 100%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옵션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초기 차가만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오닉은 옵션을 뺀 초기 차값을 좀 낮춰서 내놓을 것 같고요. 오늘의 결론, 앞으로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5년 내에 전기차를 쏟아낼 텐데 가장 중요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빨리 보급돼야 되지 않을까?